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인공지능의 기초 10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대면 강의로 만나기 정말 어렵네요. 앞으로도 이 이태원 클럽발 사태로 동영상 강의가 더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 지금 벌써 10주 차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면 강의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이번 시간에 그 4장부터 나머지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주에 우리 고유값, 고유벡터 구하는 리포트를 냈는데요. 여러분 답은 어떻게 확인하면 됩니까? 저 울프랑 알파로 치면은 답이 나오죠. 그래서 계산 결과 답만 나왔어요. 고유방정식이 이렇게 1-람다 곱하기 1-람다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계산이 아주 간단하고요. 그래서 방정식 풀면은 고유값이 3과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일 때의 고유벡터가 1, 1 마이너스 1일 때의 고유벡터가 마이너스 1, 1 혹은 1,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했고요. 그래서 4장 확률 통계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3절 결합 확률과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그냥 확률 얘기를 했었죠. 이게 조금 더 나가서 결합 확률하고 조건부 확률인데요. 결합 확률은 지금 보면 사건 A하고 사건 B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독립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서로 독립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결합 확률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보다시피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곱하면 되는 겁니다. 곱해주면 되죠? 그 조건부 확률은요, 말을 잘 들어옵니다. 사건 B가 일어났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사건 B가 일어났을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호를 이렇게 쓰고요. A 다 B로 쓰고 B의 확률분의 A의 B 결합 확률을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말이 좀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이렇게 우리가 던지는 경우가 되는데요. 그 사건 A는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의 합이 8 이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건 B는 첫 번째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가 5가 되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숫자가 5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럼 결합 확률 A하고 결합 확률 B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A는 8이 되는 경우죠. 합이 8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나올 때 숫자가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확률이 당연히 이거 6분의 1입니다. 그리고 그 8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다 그 계산을 해보면은 6분의 4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 확률을 보면은 6분의 1 곱하기 6분의 4에서 9분의 1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조건부 확률은요, 이게 그 B라는 사건이죠. 5가 나왔을 때 8이 될 숫자의 합이 8이 되는 경우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B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고요. 지금 보면 결합 확률은 9분의 1이죠. 그래서 답은 3분의 2가 됩니다. 조건부 확률은요. 그렇죠? 다른 예를 좀 들어보면요. 우리가 트럼프들을 많이 하잖아요. 트럼프. 그래서 트럼프 여기 지금 화면은 보이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트럼프를 우리가 뽑았을 때, 그, 앞에서 스페이드가 나왔을 때, 뒤에 두 번째도 스페이드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가 바로 조건부 확률이 되겠죠. 아까 앞에 조건을 거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그 다음 예제를 한번 보겠어요. 요즘 아주 이 예제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같은 경우라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이게 100만 명 중에 5명꼴로 어떤 병에 걸린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 진단법이 있는데 그 진단법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99.99%의 정밀도로 그 사람이 질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판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0.01%의 확률로 잘못된 판정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세상에 완벽한 거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정 씨가 시험 삼아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양성이 나왔다. 양성이란 말은 뭡니까? 그 질병에 걸렸다라고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진짜 이 질병에 걸렸을 확률은 얼마일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경우를 나눠야 돼요. 첫 번째 사건 A는 실제로 질병에 걸린 환자다. 이거 얼마입니까? 100만 명 중에 5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100만 명 중에 100만 분의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B, AI가 잘못된 판정을 한다. 이겁니다. 이건 뭐예요? 0.01%니까 만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사건 C는 그 AI가 이 판정 기술이 양성으로 판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보면요. AI가 양성으로 판정을 한 후에 실제로 병에 걸렸을 확률이니까 이 조건이죠 벌써. AI가 양성을 판정한 조건 하에서 실제로 병에 걸렸을 확률이 얼마냐. 조건부 확률에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A, 바, C를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A, 바, C를 구하려면 먼저 요거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먼저 A와 C의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기호로 쓰는 거를 AI가 양성으로 판정했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병에 걸렸을 확률입니다. 아까하고 얘기가 다르죠. 그쵸? 이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AI가 양성으로 판정할 확률, 그 다음에 실제로 병에 걸렸을 확률은 실제 병은 뭡니까? 100만 분의 5죠. 그 양성으로 판정했다 그런 얘기는 1 마이너스 만분의 1 돼서 4.999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C의 확률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AI가 양성으로 판정한 경우는 실제로 병에 걸렸고 AI도 정확하게 판정했다는 경우고, 실제로 병에 걸리지 않는데 AI가 오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을 이렇게 되죠. 요거 지난 시간에 배웠죠? A 하고 B의 여집합이죠.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1.049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 분자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죠. 그쵸? 분자는 계산했죠. 여기 4.999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분모는 C의 확률이니까 1.49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4.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돼서 4.76%입니다. 그쵸? 이게 뭐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보면은 문제의 조건을 보면은 AI가 양성으로 판정한 후에 실제로 병에 걸렸을 확률은 얼마라고요? 4.76%밖에 안 돼요. 믿어지지 않죠? 이게 확률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검을 해야 돼요. 이 확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판정법이 이렇게 정확해도
판정 양성을 받았다. 그래도 진짜 양성인 경우에는 경우 확률이 이렇게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검을 꼭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연습 문제가 재검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최수정 씨가 재검을 받았는데 이번도 양성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이 사람이 이 질병에 걸렸을 확률은 얼마인가 이겁니다. 그래서 정밀도는 똑같죠. 그래서 사건 A 아까 나온 거 그다음에 사건 B2가 두 번 연속 잘못된 판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만분의 1이죠. 한 번이 만분의 1, 만분의 1 그러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1억분의 1입니다. 두 번 연속 판정할 확률이 AI가 두 번 연속 정확한 판정을 했다 이겁니다. 이건 뭡니까? 0.99999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사건 C2가 뭐냐면 AI가 두 번 연속으로 양성 판정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건부 확률 예를 구해야죠. 그렇죠? 두 번 C2가 뭡니까? 두 번 연속 양성 판정이 나왔는데 진짜 양성인 진짜 그 양성인 경우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그 A와 C2 이거를 계산해 봅니다. 이게 그 두 번 연속으로 나왔을 때 그 진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확률이 이렇게 두 개 곱해 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C2는 아까랑 똑같죠? 예. 그래서 두 번 연속 양성 반정을 나오고 진짜 할 때, 그 다음에 오진했을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은 우리 두 번 연속 양성 판정이 나왔다 할 때 진짜 이 사람이 그 병에 걸렸을 확률이 0.998%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100%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100%는 있을 수가 없는데 99.8%의 확률로 진짜 그 양성 판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코로나 요즘 사태의 그 의미심장한 예인데요. 그래서 진짜 한번 판정해서 그 양성이 나왔다고 진짜 양성이라고 믿지 말고 반드시 재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의 예는요, 여기 에이즈를 많이 했어요. 에이즈. 그래서 에이즈는 이게 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인구에 몇 명 정도 있다라는 게 대충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률이 이미 A 확률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에이즈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 코로나는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 속에 전체 몇 명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략 A 확률에 추정치를 넣고 계산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A의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뭐 인구 6천만 명에 뭐 이를테면 뭐 6천 명이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를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다음에 기대값으로 우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대값은 이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값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평균 값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가중 평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가중 평균은 여러분들 학점 평균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뭐 A 학점 4.0을 받았다더라. 그리고 곱하기 거기에 3학점이더라. 그러면 4 곱하기 3을 하잖아요. 그리고 전체 학생 20학점이다. 그러면 20을 나누죠. 그렇죠? 그래서 20분의 3이 그 과목의 확률이고 거기 가중치가 4.0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률 그다음에 2, 3 확률 변수 x 이렇게 곱해주면은 기대값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것이 우리 말하는 그 학점의 평균 구하는 식하고 똑같죠? 예. 그 단수는 더해서 나눠서 이렇게 평균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중 평균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을 학점 평균. 그래서 평균 내는 건 아니라 상수를 평균 내면 기대값은 상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확률 변수의 k배를 하면은 여기 k가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k가 붙고 두 개를 더하면 x하고 플러스 y가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더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xy 둘을 곱해 주면은 이게 독립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그러면 따로따로 기대값을 해서 구입해 주는 겁니다. 이건 증명은 하지는 않겠어요. 원래 증명해야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복권 가지고 기대값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총 판매량이 복권을 100만 장 발행했는데 1억 원짜리가 1등인데 한 장, 뭐 100만 원이 2등인데 10장, 3등이 10,000원인데 뭐 1000장이더라. 그러면 기대값을 얼마냐, 당첨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기대값. 그래서 그 X 변수가 여기 그 1억 원 그때의 그 100만 분의 1이 되겠죠. 확률이. 그 다음에 그 100만 원 2등이니까 100만 분인데 거기 10장이니까 100만 분의 10 되겠죠. 그 다음에 10,000원이다 그러면은 100만 분의 1000장이죠. 1000장. 그렇죠? 확률이죠. 그래서 기대값 계산할 수 있죠. 여기 요거 곱해주고 요거 곱해주고 요거 곱해주고 그래서 했더니 12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복권을 사면은 이 복권이 지금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뭐 그 500원이었다. 500원짜리 복권이었다. 내가 샀다 그러면은 12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한다 이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당첨금의 평균값이 되겠죠. 예. 자, 주사위 두 개를 던졌는데요. 그 두 개를 던졌을 때 나온 숫자의 합을 x라고 하고 곱을 y라고 하자. 그쵸? 그러면 이산 확률 표를 만들어야죠. 두 개를 던졌으니까 2서부터 12까지 있죠. 그래서 확률 계산을 일일이 다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계산해요? 여기 이를테면 6이다. 그렇죠? 그러면 뭐 그 6이 되는 경우를 다 세봐야죠. 그쵸? 1, 5, 뭐 2, 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6가지 경우가 5가지 경우가 나오니까 36분의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대값 계산해 주면은 우리 다 어떻게 됩니까? 그 2x 플러스 2y가 되겠죠. 두 개의 합이니까. 근데 그래서 하나 던졌을 때의 기대값을 먼저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확률이 6분의 1이고 나오는 1, 2, 3, 4, 5, 6이죠. 그래서 2분의 7이 돼요. 이게 뭐예요?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에 나온 숫자의 기대값이죠. 그러니까 두 개 던졌으니까 둘을 더하면 되죠. 하나 던졌을 때 값 2분의 7, 2분의 7을 더하니까 7이 되겠습니다. 곱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각각을 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아까 우리 증명하는 공식. 그래서 2분의 7 곱하기 2분의 7 돼서 4분의 49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사위 두 개를 곱했을 때의 기대값, 눈의 기대값은 4분의 49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평균은 수학적으로 이제 확률에서 말하는 기대값과 같은 의미라는 걸 다시 말합니다. 예를 보겠어요. 가상 온라인 쇼핑몰을 여기 마마존컵이라는 그 매출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객들이 많은데 그 중에 3명을 한번 뽑았습니다. 그래서 3명이 백소연이라는 사람은 1월 달에 얼마, 2월 달에는 얼마 이런 표가 쭉 나오죠. 그래서 그 총 1인당 그 상반기 1인당 상반기 구매 액수입니다. 그래서 3만원씩 다 해서 9만원이죠. 그래서 한 달에 6개월간 총 매출이 우리 9만원이에요. 그래서 한 달 기준으로 그러니까 얘를 6으로 나누면은 한 달 평균 15,000원씩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7월 달에 매출이 대략 얼마?
15,000원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그 확률 변수 각 달의 매출이익이 확률이 각 달은 각각 6분의 1이죠, 확률이. 그리고 매출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다 그 세 사람 거를 다 더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6분의 1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매출을 다 더해주고 그러면 뭐가 돼요? 바로 기대값이죠.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평균이죠, 평균. 그래서 이게 평균 수학적 확률로 이렇게 표현해 봤을 때 6분의 1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여기 n개의 확률 변수가 각각 이렇게 다 동일한 경우입니다. 6분의 1이라는 확률이 n분의 1이라서 확률이 다 똑같은 경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평균값이 됩니다. 지금 아까 우리 마마존컴 그거죠. 그쵸? 예. 그래서 15,000원 정도 날 거라고 그러는데 자세히 보면은요. 자세히 보면은 여기 맨 녀석이 늘 똑같지가 않아요, 사실. 그쵸? 그래서 8,000원이 나온 경우가 있고, 뭐 가장 많은 게 얼마입니까? 19,000원인가요? 이런 식으로 값들이 좀 오락가락해요.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이 8,000원에서 24,000원 정도니까 얼마만큼 값이 이렇게 퍼져 있나 그거를 좀 표현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떠오르는 게 편차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 매출액이 나오고 거기에 평균값을 빼준 겁니다. 그걸 이제 편차라고 불러요. 그 편차를 쭉 계산했더니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5,000원 평균 매출이 5,000원, 5,000원이 똑같은데 이민준이라는 사람을 잘 보면은 5,000원이었다가 마이너스 2,000원이었다가 뭐 이렇게 쭉 값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오락내락 다 하죠. 그쵸? 예, 그래서 다 해보면요. 합을 내면 0이에요, 늘. 이 편차의 정의가 평균의 정의하고 편차의 정의 이렇게 합을 내보면은 평균 빼기 평균 돼서 0이 됩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곱을 해요. 편차의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합을 내고 평균값 계산합니다. 그걸 우리가 시그마 제곱이라고 냅니다. 제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루트를 씌워서 계산한 게 우리가 표준 편차다. 그쵸? 그 분산이 뭐라고요? 데이터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가, 흩어져 있는가, 그걸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쵸?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k 값에다가 평균 값을 빼주고, 여기 편차라겠죠? 편차에 제곱을 해주고, 그거에 평균을 내는 겁니다. n분의 1을 나눠줬으니까. 그 다음에 그거에다가 제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곱근을 이렇게 취해줘서 내는 게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백서연 평균 매출이 5천이고 분산이 0이었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도 0이야. 이 사람은 늘 5,000원씩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민준이라는 사람은 아까 봤지만 분산이 얼마입니까? 그 3,100만 원인가요? 예, 됐고 표준 편차가 그래서 이게 계산이 잘못된 것 같네요. 31만 원인 것 같아요. 예. 아니, 31,000원인 것 같아요. 31,000원. 그래서 이게, 아니. 원의 제곱이죠. 예, 원의 제곱.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표준 편차가 5,568원. 그쵸? 이용진이라는 사람은, 466만, 6천, 어떻게 돼서 이렇게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주니까 2,100이 나옵니다. 이걸 보고 뭘 할 수 있으니까 백소연이라는 사람은 언제나 똑같은 돈만 쓴다는 얘기고, 그쵸? 이민준이라는 사람은 똑같지만 거기에 들쭉날쭉한 정도가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어느 달은 많이 사고, 어느 달은 조금 사고. 그 다음에 이용진이라는 사람은 들쭉날쭉은 하지만 그래도 이민준보단 덜하다 이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해줄 때 7월의 예상 매출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그래요. 정규 분포라는 말은 우리 가우스 분포를 따른다는 말도 쓰고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자세하게. 하여간
약 68%의 확률로 5000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산까지는 했는데요. 이게 어떤 고객이 월 매출과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관계성을 우리가 좀 따져보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코베리언스, 공분산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공분산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이렇게 x의 평균이 미우 x이고 y의 평균이 미우 y라고 하면은 그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쵸? 평균 뺀 편차죠. 그리고 y의 편차, x의 편차, y의 편차를 따로따로 곱해주고 이렇게 평균을 내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민준의 경우를 보면은요, 이민준의 첫 번째 매출, 첫 번째 달은 뭐냐면은 10,000원이고, 그 평균이 5,000원이죠. 5,000원. 그쵸? 그 다음에, 단위를 좀, 너무 크니까, 25라고 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25 마이너스 36.66 이렇게 합니다. 그쵸? 이게, 그날 매출이죠, 매출. 그 다음 달에 총 매출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고 첫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여섯 번째 달을 다 계산을 해주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2100, 667이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 마이너스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공분산이 의미의 관계라고 불러요. 이런 경우 의미되면은 의미돼서 두 데이터 중에 하나가 증가하면은 다른 데이터는 감소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민준이 많이 산 달은 공교롭게도 전체 매출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용진의 경우도 여기 계산을 보여주진 않았는데요. 계산은 보여주지 않지만 이 양의 값이 나와요. 공분산이. 그래서 이용진이 많이 사면 그번 달에 매출도 많이 증가한다. 그런 경우 양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줍니다. 자, 한번 연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영업부에서 영업 실적이 좋은 사원의 특징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4명을 선발해서 지표를 뽑아봤습니다. 이게 4명 가지고 하는 건 좀 의미가 없는데 이게 연습이니까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는 전체 영업사원 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A 적성검사였죠. 그래서 거기에 직무 적합도라는 게 있습니다. 10점 만점이고 상사의 평가 인사고과죠. 10점 만점. 그 다음에 월평균 잔업시간 그쵸? 이게 근무 시간 끝난 다음에 안 가고 계속 더 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속연수 얼마나 오래 했나. 그 다음에 2번이 계약 건수와 계약 단가 등에서 설정된 영업 실적 점수입니다. 이것도 역시 높을수록 우회죠. 그래서 이렇게 4명 A, B, C, D, E가 나오고 권성환, 도경태, 권민준, 한익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업 실적 점수하고 나머지 4개의 지표 사이에 공분산을 구해보세요. 이 영업 실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공분산을 한번 구해봅니다. 그래서 영업 실적 점수를 P라고 하고 근속연수를 Q라고 하자. 그래서 근속연수의 평균은 계산해 보면은 얼마입니까? 8이 되죠. 아까 그렇죠. 8이 되고 그 다음에 영업 실적 점수의 8은 4분의 325가 됩니다. 그래서 공분산을 계산해요. 영업 실적 점수하고 근속연수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영업 실적 100에 마이너스 4분의 355에 그쵸? 이게 첫 번째 사람의 근속연수 6 마이너스 8. 두 번째가 영업 실적은 90점이고 근속연수가 8분의 8 이렇게 됩니다. 그 4가지 경우 다 나와서 이렇게
마이너스 4분의 65가 됩니다. 또 계산 결과는 보여주지 않는데요. 이렇게 각각 그 직무 적합도하고 영업실적의 관계, 그 공분산, 상사 평가와 그 영업실적과의 공분산, 잔업시간과의 공분산, 근속연수와의 관계. 여기 보면 뭐예요? 근속연수와는 음의 관계죠. 그쵸? 이게 사실, 그래서 그 근속연수가 길면 길수록 영어 실적이 안 좋다라는 좀 역설적인 경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세 개가 다 플러스가 나오는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지금 알 수가 없죠, 이게. 그쵸? 점수가 다 다르잖아요. 점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그 잔업 시간이 많다고 더 그 영업 관계가 더 좋다, 더 제일 중요한 변수다라고 얘기는 못 해줍니다. 그래서 필요한 개념이 상관계수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해요. 그걸 이제 정량화, 서로 비교해 주는 거죠. 상관계수에 앞서서 우리 아까 그 가우스 분포, 정규 분포였습니다. 이렇게 종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함수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면은 여기 그 시그마로 되어 있고 2파이 시그마 제곱입니다. 시그마 제곱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규 분포 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돼서 이게 68.27%입니다. 이게 요 아래, 이 곡선의 아래쪽 면적입니다. 여기까지 포함해서 한다. 2 시그마다 그러면 95.45가 되고, 3 시그마가 되면은 99.75가 됩니다. 그쵸? 여러분들 혹시 오고 가면서 그 회사들 플래카드, 공장 플래카드를 보면은 뭐, 6 시그마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그마가 6개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쪽 바깥 끝에 확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6 시그마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약 100만 분의 1이군요. 대략. 그래서 100만 개 정도 생산할 때 한 개의 불량품이 나오게끔 품질 관리를 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가 굉장히 작아야 되겠죠. 그렇죠? 품질 관리를 잘하자. 100만 분의 1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수능 보고 뭐 표준 점수 뭐 얘기하잖아요. 이 개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상관계수라는 걸 얘기할게요. 아까 그 공분산을 계산했지만 공분산 값이 다 다르게 나왔는데 어느 게 진짜 그 영어 실적에 그 영향을 많이 끼치는 변수인가는 모르죠. 그 상관계수라는 걸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관계수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먼저 이 예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1월 달에 매출, 수입, 지출, 계측 데이터인데요. 잘 보면요. 계측 데이터 중에 PV가 뭐냐면 이게 온라인 쇼핑몰이래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 쇼핑몰의 방문자 수죠. 조회수. 그 다음에 실제로 결제한 사람이 얼마가 되냐. 그 다음에 우리 아마존 사이트에 와서 도대체 얼마 동안 머물러 있나 그겁니다. 이게 우리 본 데이터예요. 월 매출, 수입, 지출, 그 다음에 각종 온라인 상의 데이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월 매출과 관련이 깊은 지표가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게 계산을 해보면은 먼저 우리 공분산을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이게 여기서 위대에서 평균들이 다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보면요. 평균들이 다 계산되어 있으니까
평균, 그쵸? 편차를 계산해낼 수 있죠? 그래서 RAP 이렇게 가지고 그 편차 계산하고 표준 편차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근데 평균값이 나와 있으니까 그 편차에 매출 편차 이렇게 둘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0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703이 나옵니다. 그쵸? 여기 여러분들 각종 그 데이터들 값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월 매출하고 광고비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월 매출과 PV, 아까 그 조회수라고 했죠?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쵸?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강한가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값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값의 그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공분산이라는 걸 계산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라고 그러고 시그마 x, 시그마 y는 각각 변수의 표준 편차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분산 시그마 x, y를 해서 나눠서 이걸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정규화했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값이 크기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RA 광고비하고 그 관계를 보면은 마이너스 0.2746. 그쵸? 그 다음에 P 우리 조회수죠. PV 사이를 봤더니 0.937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회수, 우리 온라인 쇼핑몰의 조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매출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광고하고는 음의 관계예요. 그래서 광고가 늘었다고 꼭 매출이 늘은 게 아니라 도리어 감소했다는 건데 값이 좀 0에 가깝죠.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0.7 이상이 클 때 상관관계가 강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PV하고는 0.97이니까 양의 상관관계가 강하죠. 그리고 광고비하고는 마이너스 0.27이니까 음의 상관관계인데 약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고비하고 이거 볼 때 이번 달의 광고비가 아니라 지난달의 광고비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광고한 게 이번 달에 매출에 영향을 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월 매출알과 전월 광고하고 상관관계를 개수를 구하시오 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표를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렇게 쭉 나왔대요. 그렇죠? 평균값이 나오고 그래서 편차 계산하고 그 표준 편차가 나왔죠. 그 다음에 상관관계를 구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10.56이 됩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얼마냐면 0.863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0.7보다 크면은 양의 상관계수가 크다 그랬죠. 그래서 전달에 광고비가 매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겁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면 다음 중 바르게 설명한 걸 보세요. 광고비와 PV는 음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광고비를 늘리면 PV가 줄어들 수 있다. 이게 아니죠. 양의 관계죠. 지금 전월의 광고비와 월 매출은 상관관계가 0.8 양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광고비를 늘리면 다음 달에 매출을 늘어날 확률이 0.84%이다. 아니 비교 가능하는 거지 확률이라고는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평균 체력이 긴 달이 PV도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쵸? 이거는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계산해봐야 되는데 보면은 표를 보면은
표를 보면은 대충 맞아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 최대의 가능도 추정입니다. 이건 말이 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듯한 값을 우리가 추정해 본다 이겁니다. 그렇죠? 뭐 할 때 우리가 추정한다는 게 중요하죠. 추정을 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답을 모른다는 내용이죠. 답을 모를 때 가장 그럴듯한 경우가 뭐가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가능도 함수라는 걸 우리가 구해서 관계식입니다. 관계식을 구해서 미분에서 0이 될 때 최대값이 된다는 건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겠어요. 우리가 사실 이거 답을 아는데, 그쵸? 주사위가 나왔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모른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어요. 그래서 그건 모르고 주사위가 던졌을 때 나올 확률이 모르니까 세타라고 해봐요. 그리고 직접 주사위를 던져봤어요. 몇 번? 100번을 던졌더니 숫자 1이 나온 게 20번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확률이 얼마겠느냐? 대략 추정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확률을 우리 가능도 함수가 어떻게 됩니까? 100번에 콤비네이션 100에 20이 되겠죠. 그쵸? 100가지 경우 중에서 20가지 경우고 그 다음에 확률을 20승 그 다음에 1-세타에 80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로 미분해 줄 수도 있지만 이게 80승이니 뭐 20승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 로고를 취해줍니다. 그쵸? 로고를 취해주면은 여기 세타에 대한 1차식이 되죠. 로고 함수가 되죠. 그쵸? 그냥 세타에 그냥 단순 로고가 되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해주면은 앞에는 상수니까 0, 그 다음에 20에 로고 세타인데 얘는 세타분의 1이죠. 그 다음에 80에 있고 1-세타가 붙는데 요 안에 거를 한 번 더 미분해 줘야 됩니다. 그쵸? 이게 합성함수 미분해서 우리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또 나옵니다. 그 답을 풀었더니 0.2가 나오죠. 어때요 이게? 0.6분의 1은 이게 0.1666 이렇게 우리가 나가잖아요. 그쵸? 0.17 정도가 되는데 실제 이 경우에는 비슷하긴 하지만 더 크게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확률을 추정하는 겁니다. 답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답을 모른다고 가정한 거죠.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게 사격을 해서 300발을 쏠 때 10점 만점에서 0점까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수 있죠? 이 사수가 10점짜리를 쏠 확률이 얼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이렇게 실험을 해봐야죠. 데이터를 얻어봐야죠. 그래서 이러면 300발을 쐈대요. 그랬더니 20번이 10점짜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이제 세타 1이 모르는 거니까 되고 앞에 콤비네이션에 300분의 20이 되겠고 경우의 수가 그 다음에 그 세타 1의 20승 1-세타 1의 나머지 280분의 1승입니다. 그래서 로고를 취해주고 미분을 했더니 세타 1분의 20 마이너스 1-세타 1분의 280 이렇게 다 풀었더니 15분의 1 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사수는 10점 만점짜리를 쏠 확률이 15분의 1 정도 되더라 이겁니다. 근데 추가로 300발을 더 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48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능도 함수가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미분을 해서 다시 했더니 이번에는 25분의 2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렇죠? 아까 경우에는 15분의 1이었죠. 그래서 이게 좀 달라졌죠. 확률이. 아까도 말했지만 뭡니까? 정답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10점짜리에 쏠 확률을 모르잖아요. 정답을 모르죠. 그러니까 추정을 우리가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최대 가능도 추정법이 있지만 그 실제로는 저 베이지 추정법이라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최대 가능도 추정법은 이게 식이 딱 나오고, 그쵸? 식이 딱 나오고 그걸 이제 미분해주고 나오니까 굉장히 정확해 보이는데 아까도 봤지만 한 번 쐈더니 뭐 15분의 1이고 그 다음 쐈더니 뭐 25분의 1이고 뭐 값들이 오락가락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추정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베이지 추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전 분포 확률을 이 사람들이 이게 가정을 합니다.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걸 그리고 관찰에 의한 데이터는 그 조건부 확률을 구하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그 좀 추정하는 베이지법이 있지만 먼저 우리가 분포 확률을 먼저 가정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의외로 베이지 추정법이 더 믿을만하다라고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것이다라고 먼저 생각하는데 이게 상당히 뭡니까? 믿을만하게 우리가 추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확률 분포를 미리 그럴듯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잘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주사위 6분의 1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왔을까? 다른 값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횟수를 해야 실제로 6분의 1이 가깝게 나와요. 주사위를 그러니까 뭐 몇천만 번 던져야 된다 이런 얘기 되죠. 그렇죠? 그러는 게 아니라 6분의 1이라고 우리가 추정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 베이지 추정법이 도리어 더 확률이 있습니다. 믿을만 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10강을 마치겠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해서 기초편이 끝나고 기나긴 기초편이 끝나고 진짜 그 인공지능 선형회기부터 응용편 인공지능 선형회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 10주차가 끝나는데요. 이렇게 해서 한 학기 끝나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연습 문제에서 공분산 계산 안 한 거 있죠? 예, 그걸 여러분들 계산을 직접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예. 강의 마치겠습니다.